눈물의 여왕이나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에 10억이든 30억이든 협찬하는 것은 아마도 생색내기용이라 판단됩니다. 최근에 방영되는 드라마 대부분의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제작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다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 TV는 대한민국 예술 문화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술하는 당나귀 TV의 대표 당나귀입니다. 자, 작년 7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그 이후에 수신료가 얼마나 거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KBS에 따르면 지금까지 34만 가구가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했고, 그 중에서 95%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5월부터 수신료 분리징수를 본격적으로 KBS에서 담당하게 되면 훨씬 많은 가구에서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정부가 KBS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던 수신료 분리징수가 결정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 KBS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신료 폐지를 주장하지만 수신료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안 마련 없이 수신료를 분리징수한다는 것은 KBS의 역할은 물론 존립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현재 매체 환경에서는 기능적으로 방송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많습니다. 교양이나 정보, 지식 전달은 이제 네이버 같은 포털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압도당했습니다.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오락 콘텐츠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에게 압도당했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교육이나 재교육, 보도 기능 정도가 방송의 차별적인 역할로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방송사가 자연도태 과정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도태 과정에서 방송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겠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을 찾아서 잘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근본적으로 방송은 공공재 성격을 지닙니다. 고속도로가 공공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하루 자동차 통행량이 100만 대이든 10만 대이든 상관없이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평당 일정한 금액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나 사람의 통행량이 적다고 해서 다리를 싼 가격에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콘텐츠가 그렇습니다. 시청률이 3%든 30%든 드라마를 만드는 데는 일정한 최소 비용 이상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재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거나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게 됩니다. 방송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제작비가 급상승한 상황에서는 제작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작비 지원은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호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정책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방영되는 드라마 대부분의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제작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다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정부의 드라마 제작 지원은 방송사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작비를 직접 지원해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방송산업이 살아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언제까지 산소호흡기를 대고 환자를 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요? 죽여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살려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더 시급하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방송은 공공재이기도 하지만 상품이기도 합니다. 잘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자생적으로 제작비를 회수하고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직접 제작비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큐멘터리처럼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산업에서는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전략 없이 컨텐츠 제작 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눈물의 여왕이나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에 10억이든 30억이든 협찬하는 것은 아마도 생색내기용이라 판단됩니다. 공공재 생산을 담당하는 KBS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자, 지금 KBS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회당 25억 원 이상, 블록버스터가 아닌 일반 드라마가 회당 11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야만 하는데 올해 KBS 미니시리즈 투자 가능한 금액은 회당 1억 5천만 원입니다. 외주 제작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방영권조차도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사실 커다란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고려 거란전쟁 같은 대하사극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프로그램 얘기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4% 정도의 시청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초 기획 의도인 갑질에 대한 경종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냥 출연자들이 짜고 치는 홍보 프로그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개그 콘서트는 사실 부활하면 안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폐지할 때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창의성의 고갈이라는 문제는 물론이고 현재의 방송 심의틀 안에서 코미디가 다시 인기를 끌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학 개그나 외모 비하 개그 이외에는 웃음 코드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개그맨들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방송에서 풀기보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푸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의성이 높은 아이템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방송에 등장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봐야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작년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가 첨예했을 때 KBS가 코미디를 만들고 있다는 생색내기용으로 기획된 것이지만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하고 부활시킨 것은 아닐 겁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직도 방송되고는 있지만 새로운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KBS의 정통성과 생방송 그리고 재방송이라는 편성의 유리함이라는 의미가 더 큰 프로그램입니다. 가요무대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정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지금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이나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래서 핵심은 KBS를 이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에 모아집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해법일까요? 현재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KBS가 없어져도 좋다는 묵시적인 동의일 뿐입니다. 하지만 방송사가 자연도태되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방송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유튜버와 OTT 천하에서 수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플랫폼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KBS든 MBC든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EBS가 담당하는 교육 기능도 더 보강해야 합니다. 어차피 1차 교육기관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기능을 EBS가 보완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KBS는 재교육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세대 문제, 젠더 문제, 통일 문제, 정치 양극화 문제 등을 해소해 줘야 하는 교양과 재사회화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방송의 역할 아닌가요?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은퇴 세대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양은 대체 누가 담당해야 하나요? 방송사가 자연도태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시스템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유지하지 않는다는데 합의가 된다고 해도 재난방송과 교육, 재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나 플랫폼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플랫폼은 아주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가지고 탄탄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신료 분리징수만 결정한 상태로 후속되는 논의와 정책적 제시가 없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권을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보도만 공정해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균형 잡히고 다양한 컨텐츠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품질이 월등해야 합니다. 지금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KBS에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끝! 구독, 좋아요